말도 안 돼. 봐봐, 저거 향해 총을 쏘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냥 돌아서 가버리네. 크림반도에서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 8월 7일,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얄타 항구에 들어왔어. 얄타는 크림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도시야.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곳이지. 그곳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야. 그리고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배인데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요트들 사이를 돌아다녔어. 러시아인들은 1시간 넘게 그 드론을 향해 총을 쐈지만 맞추지 못했지.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얄타에서 파괴된 유일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 아니었어. Обалдеть. Ну, такого. Смотри, он в яхту едет на туре. 계속 봐. 내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테니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거야. 농담처럼 들리거든. 이 첫 번째 영상을 봐봐. 이건 같은 7일 새벽에 촬영된 거야. 크림반도 시골에 사는 주민이 촬영한 거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저 거대한 섬광은 하라디스크군 비행장이야. 1년의 폭발 이후 불타고 있는 거지. 이 영상을 잘 기억해둬. 곧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아침에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얄타에 경보를 발령했어. 해상 드론, 즉 원격 조종되는 무인 선박의 위협이 있었어. 이런 선박들은 보통 폭발물을 싣고 있지.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어. 이제 이 부분을 잘 봐. 오전 11시 20분에 한 주민이 해안가에 있는 헝그리버드라는 식당 앞에 검은색 선팅이 된 자동차 6대가 멈춰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 2대는 군용 번호판이었고 나머지 4대는 번호판이 아예 없었어. 이 사실을 공개한 곳은 크리미안 윈디야. 현지 정보원들이 러시아 점령 상황을 감시하면서 운영하는 채널이야.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 그날 그 식당에서 러시아 고위 장교들이 모일 예정이었어. 이 사진이 찍힌 지 8분 후 수행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곧 이어 얄타 항구는 전쟁터로 변했어. 이게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GUR의 공식 영상이야. 카메라는 바로 해상 드론 마구라라는 모델에 달린 거야. 드론은 얄타 해안선을 따라 바짝 붙어서 항해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배경에 보여. 파라솔들을 봐. 해변에 사람들이 걷고 있어. 그리고 화면에 두 번째 창이 나타나는 걸 봐. 저건 또 다른 드론이 편대를 이루며 항해하고 있는 거야. 배가 아니라 드론 행렬이었어. GUR은 이 작전을 전투 해상 퍼레이드라고 불렀어. 도시의 기념일 전날에 펼쳐진 퍼레이드였지. 조롱하는 배경음악까지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된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지. 하지만 그날 가장 인상적인 영상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 얄타 주민들 자신에게서 온 거였지. 이 두 러시아인은 발코니에서 촬영하면서 드론이 항구 안을 돌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해.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저걸 향해 총을 쏘고 있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방향만 틀어서 그냥 가버리네. 그리고 저건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왜 온 거지?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그날 하루를 요약하는 말을 해. 저기 산책로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로 총을 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봐. 드론이 돌아다니는 동안 러시아군은 해변가, 즉 민간인들로 가득 찬 해안가를 향해 계속해서 탄약을 쏟아부었어. 그리고 이 총격전은 1시간 넘게 계속됐어. 주민들은 심지어 저공 비행하는 공중 드론들이 도시 위를 날아다녔다고 전했어. 그리고 이 또 다른 영상도 봐. 얄타의 높은 지대에서 촬영된 거야. 저 해변가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 기둥이 바로 헝그리버드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이야. 아침에 검은색 차들이 있던 바로 그곳이야. 강국은 해안가와 중앙공원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어. 서우수기 한복판에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손상된 드론 중 하나가 중앙 해변에 좌초됐어.
다음 날, 한 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래 위에 있는 선체를 몰래 촬영했어. 그 녹음에서 그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해.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얄타에서 불이 난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그 답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이야. 하지만 내가 대답해주기 전에 잠깐만 부탁 하나 할게요. 만약 이 전쟁을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으로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아직 3가지 층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공격 다음 날 크리미안 윈드가 피해 점검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불에 탄 건 헝그리버드의 광고 전광판이었어요. 그곳은 가게의 데크 의자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전광판을 마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자체 방공망이 드론을 향해 쏜 것이었어요. 저 유리 난간에 총알 구멍이 뚫린 거 보이시죠? 똑같아요. 러시아 방공망에서 쏜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를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촬영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한 유일한 피해는 러시아가 자기 해안가에 총을 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도발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대답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폭정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폭용으로 만들어졌죠. 유리섬유로 만든 낮은 선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배를 향해 돌진하도록 만들어졌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해군이 거의 없던 나라였지만 바로 이걸로 흑해에 있던 러시아 함대의 약 3분의 1을 전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서방의 추정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정들은 크림반도의 역사적인 기지인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들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미니 항공모함이 된 것이죠. 갑판에는 FPV 드론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는 소형 공격 드론이죠. 이 배는 눈에 띄지 않게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드론을 육지의 목표물로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얄타 3일 전에 찍힌 이 열화상 영상을 보세요. FPV 드론입니다. 마구라에서 발사된 드론들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 2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돌요트 레이더 제어 트럭입니다. 이 레이더는 낮게 나는 물체, 즉 드론 같은 것을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입니다. 두 번째는 8홀사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러시아 방공망의 전자신분증처럼 작동합니다. 이 장비가 하늘에 있는 각 항공기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묻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식별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거의 똑같은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공격에서 펜시어 S-12 파괴되었습니다. 더 큰 항공포대를 보호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룹 13.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정예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병력은요, 마치 소설 같습니다. 정보국에 따르면 최근 기간에만 고가치 표적 17개가 공격당했고 그중 15개가 파괴됐습니다. 목록에는 Mi-8 헬리콥터와 Su-30 전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 드론으로 격추됐습니다. 무인보트가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얄타는 그 주의 주요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바르디스크의 섬광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해상 드론들이 주의를 끌고 대공포를 유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반도의 내륙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마자르가 48시간 동안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일과 7일 사이에 러시아군 후방에서 102개의 목표물이 타격당했습니다. 연료 저장소 8곳, 레이더 단지 2곳, 부크 방공 시스템,
샤헤드 드론 공격을 조정하던 통신센터 3곳.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투입하는 그 자폭 드론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7월부터 진행된 더 큰 작전의 일부입니다. 흑해를 통해 러시아에 보급하는 선박들을 추적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이름조차 도발적입니다. 몰로슈카입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이 이름은 한 문장의 약자입니다. 모스크바는 크림반도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일에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영상들의 날짜를 보세요. 8월 10일 퍼레이드가 끝난 지 3일 후입니다. 그룹 13-2- 나타났습니다. 같은 전술로요. 드론들이 바다에서 발사되어 S-400 미사일 발사대 위로 급강하였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보유한 가장 중요한 방공망입니다. 실제 발사대는 파괴되었지만 대형 러시아 공격 드론 오리온을 제어하는 안테나는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고에 따르면 이 영상에 등장하는 S-400 중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미끼, 즉 러시아가 드론을 속이기 위해 배치한 모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공격했고 촬영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속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미사일 중 어떤 것이 가짜인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그저 허무한 쇼일 뿐이었습니다. 올렉 크르트코프, 크림반도 점령 정부의 고문인 올렉 크르트코프는 공식 입장을 요약하며 어떤 군함도 침몰하지 않았고 어떤 탄약고도 폭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안가에서 국지적인 화재가 있었고 폭발하지 않은 채 좌초된 손상된 드론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관광 시즌을 방해하고 서방 후원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얄타에서 그날만 놓고 본다면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곳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이 무심코 인정하는 점에 주목해보세요. 러시아의 주장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들은 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도시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요트 사이를 돌아다니고 모든 걸 촬영하고 1시간 동안 총격을 받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장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얄타에서 시험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폭파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촬영하고 자국의 방공망이 도시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얄타에서 타격한 것은 푸틴이 결코 보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도 아니었고 군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림반도에 안전한 곳이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푸틴은 이 반도를 손댈 수 없는 요새라고 선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해안가 식당에서 회의를 잡곤 했죠. 그곳이 안전한 후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일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회의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동 경로도 바꿔야 하고 모든 보안 계획도 몇 배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속적인 군사적 비용이 듭니다. 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지휘부 사냥은 일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이 모이는 장소를 정확히 겨냥한 공격으로 그들의 수뇌부가 이리저리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해야 할 목표는 케르치 다리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로 잇는 유일한 물리적 연결고리입니다. 해상 물류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전쟁에서 이미 2번이나 공격당한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다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크림반도는 포위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퍼레이드 영상을 단 한 단어로 끝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여기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